분명한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목욕 습관은 젊은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50년 노인병 전문의사로 근무 중인 송지훈입니다. 지난달 제 손을 꼭 붙잡았던 박할머니의 떨리는 손길이 아직도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서울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뜨거운 목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니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셨죠. 병원에 도착한 후 검사 결과 뇌졸중이 발생했고 결국 왼쪽 몸이 완전히 마비되셨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할머니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대로 손녀 얼굴도 못 보고 떠나는 건가요? 할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병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던 분이 목욕 한 번으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 모든 비극이 단 하나의 잘못된 목욕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매일 하는 목욕, 과연 안전할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미래의 나를 살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본인이나 부모님이 매일 목욕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배우실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알림 설정과 구독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소중한 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9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40년간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씻으셨죠. 하지만 한 달 전부터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매일 하는 뜨거운 목욕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믿기 힘들어 하셨죠. 평생 씻던 건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될 리가 없다고요. 과연 어르신들의 목욕 습관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와 노인 냄새 없애는 목욕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땀 빼고 나면 시원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뜨거운 찜질방이나 사우나에 들어갔다 나와도 오히려 시원하다고 하죠. 이런 습관이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심혈관계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이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20분 이상 목욕할 경우 심장마비 위험이 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건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갑자기 확장시켜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심장이 약한 노인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시원하다, 개운하다는 느낌이 좋아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우리 몸은 서서히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이 스트레스가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것이죠. 젊은 시절의 습관을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임상에서 이런 환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노인분들은 38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서 15분 이내로 목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해서 물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는 습관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영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 매일 비누로 씻는 게 문제였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만 비누로 씻고 다른 날은 물로만 씻는데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어요. 노인 피부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얇고 약합니다. 피부 표면에 기름층이 적어서 매일 비누로 씻으면 중요한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노인분들은 일주일에 2, 3회만 전신 목욕을 하고 비누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곳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혼자 욕실 문을 잠그고 씻는 습관입니다. 대전에 사는 최옥순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 항상 혼자 목욕하셨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아무도 제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문을 잠가놔서 가족들이 들어올 수도 없었죠.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미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욕실 안전사고는 매년 수백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어납니다. 미끄러운 바닥, 약해진 근력, 균형 감각 저하로 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욕실에서는 절대 문을 잠그지 마시고 가능하면 누군가 집에 있을 때 목욕하세요. 비상 호출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씻은 후 물기를 그대로 두고 머리를 말리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인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서 젖은 상태로 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에서 열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머리가 젖은 채로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순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찮아서 머리를 잘 말리지 않고 그냥 잤어요. 그러다 겨울에 심한 감기가 걸려서 폐렴까지 왔어요. 병원에서 체온이 35도밖에 안 된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제는 목욕 후에 꼭 머리를 말려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일본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몸을 잘 닦고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향이 강한 비누나 항균 제품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깨끗하게 씻으려면 항균 비누가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향이 강한 제품과 항균 제품은 피부에 필요한 좋은 세균까지 죽입니다. 이러한 좋은 세균들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나쁜 균이 자라는 것을 막아줍니다. 노인분들은 무향의 순한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이 이런 습관으로 목욕하고 계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바른 목욕법도 알려드릴 테니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본인과 부모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제 어르신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내용, 냄새 없이 깨끗하게 씻는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는 이유를 아세요? 노인 냄새는 노렌알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데 이건 피부 노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일본 도쿄 대학 노화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98%가 이 노렌알 물질을 평균보다 많이 분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목욕 방법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씻지 않아도 괜찮지만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는 매일 닦아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 김정숙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전신 목욕을 하지 않고 대신 중요한 부위만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요. 그런데도 아들이 제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위들은 땀샘이 많고 습도가 높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전신 목욕을 하지 않는 날에도 이 부위만큼은 꼭 닦아주세요. 특히 발 사이는 진균 감염에 취약한 부위인데 이를 방치하면 발냄새가 심해지고 무좀과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부위별로 닦는 방법도 있고 샤워기로 해당 부위만 씻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씻되 비누는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도 노인의 경우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가 적당하고 그 외에는 부분 세정으로 충분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냄새 없이 깨끗하게 씻는 법. 두 번째는 약산성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고 향이 강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에요. pH 5.5 정도죠. 그런데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라 피부 장벽을 파괴합니다. 약산성 제품은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해 냄새의 원인이 되는 나쁜 세균은 막아주면서 좋은 세균은 보호해줍니다. 향이 강한 제품은 일시적으로 냄새를 가리지만 피부 자극으로 오히려 나중에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목욕 후에 그냥 옷만 입었어요.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가려워서. 긁다 보면 냄새도 더 심해졌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목욕 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기 시작했더니 피부도 좋아지고 냄새도 훨씬 줄었어요. 목욕 후 3분은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피부 속에 갇히게 됩니다. 건조한 피부는 갈라져서 세균이 침투하기 쉽고 그러면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보습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향이 강하지 않고 유분과 수분을 함께 공급해주는 제품이 좋습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처럼 거칠어지기 쉬운 부위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세요. 바르는 순서도 중요한데 목욕 후 물기를 살짝 닦고 아직 피부가 촉촉할 때 발라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일 꾸준히 보습하면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인 건조한 피부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냄새 없이 깨끗하게 몸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네 번째는 속옷과 내복은 매일 교체해야 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같은 속옷을 계속 입으면 냄새가 배게 됩니다. 면 소재의 속옷이 통풍이 잘 되고 세균 번식도 적어 좋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다른 빨래와 분리해서 삶아 빨면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놀랍게도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노인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건조한 공기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피부가 갈라지면서 더 많은 노폐날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빨래를 실내에 널어 적정 습도를 유지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노인 냄새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매일 목욕하는 대신 건강하게 사는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목욕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매일 목욕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낼 수 있는 현명한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 세정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목욕하는 게 힘들어서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세면대에서 부분 세정을 시작했어요.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렇게만 매일 씻고 전신 목욕은 3일에 한 번만 해요. 오히려 피부가 덜 가렵고 기운도 더 나요. 부분 세정의 핵심은 물과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에 부드러운 수건을 적셔 비누 없이 닦아주세요.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 뒤, 귀 뒤, 발 사이는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도 세균 번식과 냄새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한 수건은 반드시 말려서 사용하고 3일에 한 번은 교체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족욕으로 혈액순환과 체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김만석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저는 고혈압이 있어서 전신 목욕이 부담스러웠어요.
대신 의사 선생님 조언으로 매일 저녁 조격을 시작했죠. 38도 정도의 물에 20분간 발을 담그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조격은 전신 목욕에 위험 없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조격은 노인의 수면의 질을 28% 향상시키고 하지 부종을 45%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조격물에 소금이나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라벤더 오일은 불면증 개선에, 페퍼민트 오일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조격 후에는 꼭 발을 잘 말리고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도 완전히 말려야 무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세 번째, 스펀지 목욕과 따뜻한 수건 닦기 방법이 있습니다. 스펀지 목욕은 침대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방법입니다. 스펀지 목욕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을 담은 대야에 부드러운 수건을 적셔 꼭 짠 다음 몸을 부위별로 닦아주세요. 한 부위를 닦고 나면 수건을 헹궈 다시 사용합니다. 닦는 순서는 얼굴부터 시작해서 목, 가슴, 팔, 배, 등, 다리, 마지막으로 사타구니와 엉덩이 순서로 합니다. 닦은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 방법은 전신 목욕보다 체력 소모가 적고 체온 저하의 위험도 없어 안전합니다. 변화를 선택하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 목욕은 하루의 리듬을 잡아주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수면 장애나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가볍게 씻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벼운 세정이나 조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취침 1-2시간 전에 하면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직전에 하는 것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본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목욕 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혼자보다는 함께 씻는 돌봄 목욕이 안전합니다. 서울에 사는 최정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씻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번 욕실에서 넘어진 후로는 아들이 옆에서 도와주는데 처음엔 창피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대화도 하고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안전하게 씻을 수 있어서 마음도 편해요. 돌봄 목욕은 안전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고립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최소한 누군가 집에 있을 때 씻고 욕실 문은 잠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목욕 의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런 작은 투자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매일 목욕 대신 건강하게 사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꼭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이것은 85세 의사로서의 경험이자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들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목욕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목욕 습관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째, 뜨거운 물에 오래 목욕하는 것은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둘째,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집니다.
셋째, 혼자 욕실 문을 잠그고 씻는 것은 사고 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씻은 후 물기와 머리를 말리지 않으면 저체온증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향이 강한 비누나 항균 제품은 좋은 세균까지 죽여 피부 건강을 해칩니다. 그리고 노인 냄새를 관리하는 방법 5가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매일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는 닦기, 약산성 제품 사용하기,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하기, 속옷 매일 교체하기, 적정 습도 유지하기가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목욕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5가지 대안도 살펴보았습니다. 부분 세정으로 청결 유지하기, 족욕으로 혈액순환 돕기, 스펀지 목욕 활용하기, 정해진 시간에 가벼운 세정으로 생활 리듬 만들기, 그리고 돌봄 목욕으로 안전하게 씻기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제가 50년 의료 현장에서 본 많은 환자들의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의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실천해 보세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목욕 습관을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 믿으셔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본인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